2교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화면 잘 보이시죠?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첫 시간 수업 이제 개념,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가진단하고 스타일 분석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수업을 할 거예요. 자,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이제 저해하는 요인들이 뭔지, 그 다음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건 피터 드러커라는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석학입니다. 이제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며 현대는 의사소통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의사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강하게 표출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거부하는 것조차도 내가 뭔가 스스로의 내 의사를 상대방한테 정확히 알려야지만 그게 상대방한테도 잘 정확히 전달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의사소통 능력이 여러분들 인생을 굉장히 뭔가 다르게 바꿔가는데 크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삶 안에서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 의미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드러커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했다라는 거죠. 현대는 의사소통에 의해서 좌우된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이란 정의를 한번 해보면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나와 상대방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서로가 얘기하고 말하고 듣고 그 안에서 이해하고 뭔가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함께 뭔가 만들어 가거나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그게 꼭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또 친근함을 느끼고 서로가 또 친구로서 발전해 나가고 또 이성 간에는 남녀 관계로서 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또 가족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의사소통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안에서 서로가 의사표현을 하고 전달을 하고 또 경청하고 그 안에서 또 같이 업무를 하고 뭔가 그 공동의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그 공동의 목적을 통해서 목표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서로가 계속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교류한다는 거.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가 일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소통이 가지는 이제 속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소통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을 때만 발생하는 거죠. 혼자서는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혼자서 내가 뭔가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은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뭔가 함께, 우리가 이제 코라는 얘기를 씁니다. 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코워크라는 의사 영어 표현도 있죠. 코워크는 함께 일한다. 그래서 with, together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뭔가 전달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하고 조금 제가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언어적인 거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말의 단어, 이제 내가 말하고 있는 어떤 단어들의 결합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언어적인 그 의사 전달 되는 한 요소고요. 비언어적인 요소는요, 여러분들의 표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태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몸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제스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빛,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어떤 의사소통의 경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의사소통이 된다. 자, 메시지를 교환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내 생각, 감정, 느낌, 사실, 정보, 의견, 어떤 것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감정을 실으면, 여기다 느낌을 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담으면 이건 하나의 굉장히 메시지 같이 전달되는 거죠. 메시지처럼 전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통이라는 것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환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다 말하고 경청하고 전달이 되고 또 상대방이 그 말한 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얘기하고 이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야, 나 무슨 뭐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땠어? 야, 근데 나 이거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 야,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야, 그래, 그 고민이다. 야, 그 방법이 뭘까? 같이 한번 찾아볼까? 뭐 이렇게 하면 어때? 이게 다 피드백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상호작용 과정이다. 우리가 이걸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전달과 피드백의 상호 과정을 항상 가지고 있고 내포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친구 안에서 굉장히 편하게 그냥 뭐 아무 얘기를 하는 것들조차도 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서로가 왔다 갔다 해야지만 이게 뭔가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터랙션입니다. 또 하나는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소통이다. 자, 소통은 서로가 통한다는 한자어이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서로가 이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언더스탠드라고 얘기하죠. 아래에서 언더 플러스 스탠드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언더스탠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바로 서로가 상대방이 소통한다는 의미는 내가 얘기한 것을 상대방이 공감을 해주고 또 같이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편하고 말도 통하고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얘기하면 그 친구한테 위로도 받고 느끼고 얘한테 말하면 굉장히 편하고 이런 경우들 있죠. 이게 바로 상호 이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소통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의사소통은 여러분들 삶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삶의 만족과 또 다양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대인관계는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또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의 관계,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소통에 대한 관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관계들을 다 대인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의 문제들 이게 이제 의사소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의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고 또 이런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 여러분들 삶의 만족도도 높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행복감도 느끼게 되고 네.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잘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즐겁고 뭐 내가 하는 일도 즐겁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즐겁고 뭐 직장에 가는 게 즐거워지죠. 학교에 가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대인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학교 가는 것도 싫고 회사 가는 것도 싫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안에서 잘 의사소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잘 느끼면 여러분들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고 또 이 삶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높고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곳에서의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인의 삶의 만족이 바로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그 만족도를 느끼게 된다. 다양한 관계 안에서 의사소통, 개인의 삶의 만족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특히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졸업하게 되면 사회생활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현대인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특히 직장에서는 업무의 시작, 뭐 정보의 전달, 여기 철자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설득 및 협의, 뭐 이게 업무 안에서 다 진행이 되는 요소들이죠. 내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파트너 동료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바로 의사소통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바로 그래서 직장 생활의 의사소통도 매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4차 산업혁명 뭘까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시대와 좀 다르게 뭔가 더 훨씬 더 혁신적인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요인은 이제 이 디지털 산업의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가 많은 것들을 이제 지배하게 되고 또 그 AI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다. 네.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4차 산업혁명의 큰 골자 중에 하나는요,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이제 로봇, 그런 어떤 컴퓨터, 이런 애들이 우리 사람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대체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에서의 의사소통도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안에서는 뭐 이게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어떤 나의 삶에 대한 준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스 슈바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 직전에 와 있다. 저는 이미 뭐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직전이 아니라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예,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게 우리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모바일 다 쓰고 있죠. 핸드폰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으로 누굴 부를 수 있죠? 인공지능 이 안에 있는 친구 있죠? 여러분들 요즘에 집에서 TV 볼 때 누구 불러요? 야, 빅스비, 부르죠? 빅스비 이러면서 부르면 대답하죠? TV에 있는 스피커가 대답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셋톱박스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걔가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야, TV에서 나 태양의 후예 드라마 찾아줘. 얘가 찾아줍니다. 자, 오늘 날씨 어때? 그럼 얘가 대답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얘가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죠. 예? 예, 그 다음에 자기 의사 표현도 몇 가지는 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는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의사소통의 속성을 얘기할 때 상대방, 서로와 서로 간의 사람 간의 어떤 관계 두 명 이상이 모였을 때 의사소통이 된다 그랬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하고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로봇이 많은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이게 아마 제일 먼저 다가올 겁니다. AI 인적성이라고 그래서 AI 면접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이 여러분한테 말을 보고 답변하게끔 하고요. 물론 걔가 1차적인 의사소통만 하는 거죠. 질문만 하는 거죠. 질문만 하고 걔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에 대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시스템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걔가 하고 있는 이제 질문들을 체크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게 이제 AI 인적성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에 많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할 때쯤 되면 AI 인적성 보는 그런 면접들도 사실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 이 안에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여기에 뒤처지지 않고 내가 어떤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협력하고 같이 뭔가 소통하는 거.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혼자 뭔가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하는 것도 혼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자, 유튜브를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혼자 못합니다. 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시대인 거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좋은 유튜버가 되려면 뭐 어떻게 되죠? 인플루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소통을 긍정적으로 하고 잘 해야지만 그게 살아남지. 내가 사람들하고 그런 소통을 잘 못하면 유튜브도 금방 망하고 인플루언서도 금방 망합니다. 인스타 안에서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루언서도 있죠. 굉장히 유명해서 그 사람들도 다 뭔가 그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협력적인 소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통섭. 서로가 뭔가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건 일할 때 많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제 그 협상을 해야 된다거나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이 있다거나 내가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누군가를 중요하게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통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가 통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통섭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창의성. 자, 이게 창의성은 사실은 이제 개인한테 좀 다른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머리 아픈 친구들도 있죠. 새로운 것들을 내가 만들어서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요.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생각해내서 뭔가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의 숫자는 훨씬 더 적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귀찮고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멀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컴퓨터하고 사실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모바일도 깊이 있게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 시대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의력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사소통에 대한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사소통은 이제 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이라 하면 수직적 의사소통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 안에서도 이런 형태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상향식 커뮤니케이션,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이건 이제 수직적 의사소통에서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하향식이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상향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바텀업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하향식은 위에부터 떨어지는 거 탑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부터 아래로, 밑에부터 위로. 자, 이게 이제 수식적 의사소통이고요. 자, 수직적 의사소통이 많이 등장하는 곳은 어딜까요? 예, 바로 조직이죠, 조직. 예. 군대, 뭐 경찰, 회사, 뭐 공무원. 이제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곳들이 바로 수직적 의사소통이 주로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하향식 커뮤니케이션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명령 체계에서 떨어지는 거죠. 예. 명령에 의해서 위에부터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게 수직적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하향식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뭔가 의견을 내서 회사 위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회사가 뭔가 이것 때문에 변화를 꾀하는 거. 이게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이제 뭔가 논의돼서 만들어진 어떤 중요한 의견이 위로 전달돼서 그게 회사의 중요한 어떤 전략이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평적 의사소통은요. 바로 나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수평적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이 수평적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라고 그랬죠. 이 창의성이 잘 받아들여지려면요. 이 수평적 의사소통이 있어야지만 창의성이 잘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직장에 들어가면 서로가 동등한 관계로 보는 거죠. 직장 안에서는. 그래서 서로가 동등한 어떤 수평적인 서로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이제 평균선상에 똑같이 내 윗사람이 아니라 같은 어떤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그들과 자유롭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적 의사소통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다. 그 수평적 의사소통은 윗사람들도 같이 뭔가 이제 서로가 미팅이나 회의를 하거나 뭔가 결과물을 만들 때 명령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어떤 수평적인 성간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결정하고 서로 합의를 모아갈 수 있는 과정. 이게 바로 수평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공식적 의사소통 안에는 그레이프 바인과 루머, 잡담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그레이프 바인이라는 건요. 정보나 의사가 본래 의미와 다르게 전달되는 것. 즉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오해하는 거 있죠. 오해가 되는 것들. 예. 정보나 의미가 본래 의미와 다르게 전달되는 것. 예. 이게 이제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의사소통의 하나의 이제 그 방식이죠. 예. 루머처럼 그냥 우리가 잡담 그냥 별거 아닌 얘기를 하는 것들도 다 의사소통입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그레이프 바인이나 루머나 이 잡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조직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친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이거는 많은 관계에서 뭐 친구들끼리 잡담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자꾸 하게 되면 오해가 커지고 이건 항상 부정적인 문제로 커지게 된다. 그래서 친구 안에서도 그레이프바인이 자꾸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나중에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여러분들의 조직 안에서 의사소통, 팀 분위기,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팀 성과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러분들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에서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래야지만 서로가 이런 오해하는 과정들이 없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팀 과제나 같이 팀이 모여서 조직 안에서 직장 안에서 뭔가 해야 된다면 이 바로 성과를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직장에서의 팀은 돈을 벌어야지만 회사가 생존하고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겠죠. 그 팀이 성과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비효율적인 의사소통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지양돼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아까 이제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제 조직의 의사소통 유형, 공식적인 의사소통, 수익적 의사소통 안에 상형식과 하형식이 있다. 이게 조직의 의사소통 유형이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네. 자,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고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광범위하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경우들, 루머, 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SNS 발달. 그래서 이제 특히 뭔가 이 SNS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죠. 또 이거는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루머라든지 아까 뭐였죠? 그레이프 바인.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NS를 사실 차단하는 회사도 되게 많습니다. 조직 안에서는 안에서 SNS 못 쓰게끔 하는 회사도 되게 많거든요. 조직의 응징력을 높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SNS 채널 잘 활용하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 조직의 응징력을 높여서 또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뭐 크게 이제 뭔가 영향을 줘서 굉장히 뭔가 우리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이 SNS 잘 활용하면 성장하고 막 폭발적으로 매출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특히 여러분들 뭐 카페나 이런 것들 SNS 잘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응집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어떤 루머, 잘못된 얘기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소문의 생산으로 갈등이 일어나거나 관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들, 이게 바로 그레이프 바인의 단점이라는 거죠. 이 SNS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쉽게 의사소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또 비공식적 의사소통 안에서 뭔가 잘못 활용이 되면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네. 여러분들이 꼭 그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있죠. 듣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사람 화자라 그러고 듣는 사람은 청자라 그럽니다. 보통 한자어로. 자, 근데 아까 피드백이 있다고 그랬죠. 서로가 이제 반응을 보냅니다.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호응하고 그 다음에 대답도 하고 이게 이제 피드백이죠.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뭐가 있죠?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죄송해요. 자, 메시지가 있죠.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말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것도. 그럼 말하는 사람은 그걸 전달하고 듣는 사람은 잘 그걸 듣고 경청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 뭐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방적으로 무책임한 마음. 자,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들. 이게 이제 막 던지는 얘기들이죠. 책임감 없는 그런 얘기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요. 의사소통이 이제 어떤 내가 표현 방법이 미숙하거나 표현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청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에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착각하는 마음은 뭘까요? 자, 내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이제 이 메시지들을 스스로가 단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마음,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를 본인이 재단하는 거죠. 평가하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또 하나는 자, 착각입니다. 착각. 전달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전달했는데 잘못 받아들이는 거. 또 내가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 알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당연히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너 이거죠. 아는 줄 알았는데 아 나는 네가 말 안 해도 알 줄 알았지. 이게 착각인 거죠.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안주하는 마음이 뭘까요? 자, 눈치를 중요시하는 의사소통의 미덕.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 상대방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 거. 자, 이게 왜 생길까요? 이제 과거의 경험, 어떤 선입관,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안주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한 무책임한 마음, 착각하는 마음, 안주하는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의사소통을 해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해치는 져야 하는 아주 나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정확하게 나의 얘기들을 할 줄 아는 것들, 명확하게 전달하고 의사 표현을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이제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의사소통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차차 저희가 좀 이제 자세하게 수업 안에서 좀 다룰 겁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여러분들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서로가 또 얘기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돌려 얘기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 명확한 표현을 통해서 내가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어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판단하거나 내가 재단하거나 그거를 내가 스스로가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 얘기를 왜곡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일단 적극적으로 경청, 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착하고 평정한 가운데 차분하게 의사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불편하거나 화가 나 있거나 감정이 뭔가 이제 내가 막 안 좋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계속 듣는다면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불쾌할 때도 있고 뭐 별거 아닌데도 내가 짜증을 낼 때도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의 억제가 되게 중요하다. 이 네 가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고 차분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강 수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소과제 제가 공지해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소과제를 수업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소과제를 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